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예방, 산림 치유 효과까지 부각되면서 산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숲은 도시인의 생활 환경과 밀접해 있어 그 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정부는 산림 분야 정책과 도시숲 사업에 더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시숲 사업은 어디까지 왔을까? 이슈 분석 쌍심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쌍심지에 전진합니다. 갈수록 심각한 환경오염 속에서 자연, 그중에서도 산림이 주는 치유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인데요. 최근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에서 이 산림의 역할,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도시숲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시숲의 기능과 가치,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 북부의 도시숲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신데요. 신구대학교의 환경조경과 김인호 교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북부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의 남궁석 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장마로 폭우 피해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이 산림의 가치와 역할이 조명됐습니다.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산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교수님, 이 산림 자원의 가치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좀 말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산림이 갖고 있는 숲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익적 가치는 연간 한 221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이제 산림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숲의 공익적 가치, 기능을 이제 누적해서 나온 그 금액인데요. 국민 1인당으로 따지면 한 430만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이죠. 네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온실가스, CO2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비율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장마, 홍수 때 물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녹색댐 역할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매년 우리 봄, 겨울에 미세먼지, 황사 괴롭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공기를 정화하고 깨끗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 또 도시숲 또는 산림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잘 따져서 우리가 우리나라 산의 숲을 잘 보존하고 가꿔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도시를 좀 개발하면서 한 70% 정도 산림이었는데 지금은 한 64% 정도로 퍼센트로 줄어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그 국토로 그렇죠. 봤을 때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이제 산림, 숲들은 잘 보존하고 가꿔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산림이 품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우리 생활 반경과 또 밀접한 이 도시숲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잖아요. 일단 이 도시숲이라는 게 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도시숲 말이 이쁘잖아요, 그죠? 도시 녹지, 도시 산림, 도시림 이런 용어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용어들은 좀 행정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학문적 용어라고 보고 도시숲은 시민들에게 좀 친근한 용어인 것 같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숲이라는 말은 이 나무와 풀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 풀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숲이 됐어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백두산이나 한라산 또는 멀리 있는 산에 있는 숲보다 우리 집 옆에 있는 숲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죠.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도시숲이 되게 중요한데요. 도시숲은 아까 말씀드린 산림의 기능 못지않게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감 또는 우리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프라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도시숲을 그린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도시숲이 어떤 우울증이나 또는 이런 갇혀 있는 공간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괴로움
또는 뭐 어떤 신경질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치유와 휴양에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에는 사실은 먼 곳에 있는 숲보다 더 많은 숲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지자체도 그렇고요. 특히 산림청에서 이 도시의 숲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인가요?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20대 국회 마지막에 지금 승인이 났고 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숲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숲 중에는 도시 바람길 숲,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숲, 아주 중요한 숲 중에 하나죠. 그리고 네. 학생들이 이제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자녀 안심 숲, 또 우리 생활과 관련된 건강 치유 숲, 또는 우리 여가와도 관련된 정원 가드닝과 관련된 그런 숲들도 만들고 있고, 특히 이제 도시 안에는 인공 지반이 많잖아요. 네. 건물도 많고. 그래서 네네. 이런 건물과 옥상에도 숲을 만드는 옥상 녹화, 이런 자연성을 증진하는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단순히 숲의 이미지보다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 테마별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녹지의 형태랄까요? 다양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도시숲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네. 이 산림청이 이 도시숲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나요? 예, 저희 산림청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권 녹색 공간 확충을 위하여 1999년부터 도시숲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제1차 도시링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본격적인 도시숲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2019년 기준으로 산림청에서는 국유 도시숲에 89개소 934헥타, 또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4,105개소에 5,200헥타에 달하는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도시숲 사업이 99년도부터라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도시숲 사업을 할 때 좀 산림청에서 중점을 둔다고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 뭐 이런 가치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산림청에서는 그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미세먼지 차단, 도시 열섬 형상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미세먼지 대응 체계가 범국가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산림청에서도 핵심 대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발전소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에 조성하는 도시숲으로 나무의 잎과 가지에 미세먼지를 흡수하여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오염원 근처에 이렇게 조성을 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산림청에서는 930억 원을 투입해서 93헥타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네. 이는 축구장 130개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에 굉장히 될 수 크네요. 있겠습니다. 예. 네네네. 또한 2021년부터는 그 도시숲 대상지를 주요 도로 주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폭염 도시열섬 현상 완화를 위하여 도시 발원 숲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숲에서 생성된 양질의 공기를 생활권에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도시 외곽에 맑고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 내부에 있는 그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도시에 각 도시당 200억 원, 총 3,40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완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실 도시숲 사업이라고 하는 게 푸른 녹지를 굉장히 대규모로 새로 없던 걸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능적인 측면만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예. 미세먼지 차단, 뭐 좋은 공기 공급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느끼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도시숲 사업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좀 구체적으로 생겼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 아름답게 우거진 도시숲이 조성되면
도시의 황량한 건물선이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삭막한 풍경을 자연스럽게 차단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안내 표지판, 나무 이름표, 또 파고라, 벤치 등 각종 휴게시설이 설치되고 생활권 둘레길도 제공되어 일상에 지친 국민들에게 도시숲을 더욱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도시숲은 유아, 청소년, 어르신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만끽할 수 있는 힐링 교육 및 체험의 장이 됩니다. 네, 특히 요즘은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 블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원, 도시숲, 녹지 이 공간뿐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네. 예.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그동안 도시숲 사업을 쭉 지켜보시면서 네. 이런 역할을 좀 주로 하는 이 대표적인 도시숲이 어떤 곳이 있는지 좀 꼽아본다면 어떨까요? 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뭐 양재천길, 양재천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또는 뭐 성남의 그 탄천길 이런 이제 하천변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것도 네. 되게 중요한 녹도 그린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과 산을 연결하는 이 둘레길, 둘레길도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숲 중에 하나인데 이런 둘레길 사업은 또 산림청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아마 각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소개시켜줄 만한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서울숲, 그죠? 그렇죠. 네. 서울숲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에 아파트 값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요즘 뭐 숲세권이라고도 얘기를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뭐 그것을 비롯해서 폐철도 부지를 숲으로 만든 사례가 있는데 광주에 광주 푸른길 네네네. 뭐 그런 숲들도 우리에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크고 작은 또는 뭐 코로나 시대에 저는 넓은 도로를 차가 좀 덜 다니는 곳은 도로를 다이어트해서라도 절반 정도는 차가 다니게 하고 절반은 줄여서. 줄여서 네. 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녹도를 만들면 좋겠다. 그린웨이를 이제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도시숲 사업이 다방면에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일각에선 또 이게 지역 편차가 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아마도 이런 형평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균형성의 문제, 그리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어느 곳이든 자기가 필요로 하면 숲을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1인당 공원 면적이나 1인당 도시숲의 면적에 집중했는데 그게 아니라 1인당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접근성으로 좀 봐야 그렇죠. 되지 접근성이 않을까요?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적은 지역은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네. 또 그런 지역의 공간적인 분포들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포용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도시숲 민주주의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도시숲의 좋은 공익적 혜택을 국민들이 아주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네. 이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경기 북부 도시숲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이 경기 북부는 사실 일단 지형적으로는 도시 안에 산림이 일단은 많긴 합니다. 그래도 이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일 텐데요. 팀장님, 네. 경기 북부의 도시숲 사업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 그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서울 경기 북부 지역은 2019년까지 서울, 성북구 북한산 도시숲과 고양시 계명산 도시숲 등 8기에서 151헥타를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김포에 있는 가연산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연산 도시숲은 김포 한강 신도시의 연접으로 평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아담한 숲입니다. 저희는 이곳 가연산 도시숲을 복합적 기능을 가진 도시숲으로 조성하고자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숲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북부 도시숲 사업도 이렇게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기 북부 도시숲에서도 좀 좋은 사례를 찾아본다면 어떤 곳일까요? 가장 2년 전에
도시숲을 조성한 남양주 오남읍에 위치한 오남숲 도시숲이 있습니다. 네. 오남 도시숲은 오남 저수지 인근에 있는 도시숲으로 평소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도시숲 인근 노인 요양병원의 노약자들도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의 데커피를 설치하여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숲 해설가와 유아숲 지도사들을 배치하여 숲을 찾는 시민과 유아들에게 숲 교육, 체험, 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산림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 지금 이 도시숲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분야가 됐는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 향후에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은 국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 함양, 체험 활동 등을 위해 조성 관리되는 산림과 수목을 말합니다. 도시숲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도시 내 산림, 수목원 등의 자연적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가로숲 같은 인공 도시숲이 그것으로 주거지와 근무지, 학교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자연을 느끼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시숲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구 대비 도시숲 비율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별 격차 또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산림청은 도시숲 사업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2021년 도시숲 사업의 예산 편성에도 반영되며 향후 도시숲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런 방침과 각 지자체별 노력이 더해지면서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도시숲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와 환경오염, 산림 치유 효과까지 입증된 산림의 가치와 기능,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된 도시숲 사업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산림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도시숲 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림 면적을 넓히고 또 도시숲 확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선진국들의 도시숲 사업이 궁금해지는데 교수님 해외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도시에 숲을 만드는 조성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좀 멀게는 잘 아실 거예요. 그 뉴욕시의 센트럴파크. 네. 100만 평이 넘죠.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거기는 뉴욕의 허파라고 얘기하는, 그죠? 아주 직사각형의 정방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숲이 없었던 곳을 숲을 만들어서 지금 새로 만든 건가요? 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기후변화 문제 또는 도시 열섬, 폭염 문제 때문에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도시숲을 많이 조성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니까 6년 전인데 6년 전부터 도시에 2020년까지 2020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2020년까지 도시의 도시숲의 면적을 20% 늘리겠다. 그리고 6년간 100개의 도시숲을 만들겠다. 뭐 시드니, 멜버른, 뭐 퍼스 이런 도시에 이제 숲을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샌디에고, 런던은 이제 올림픽 하느라고 이제 숲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계획안들이 그냥 1, 2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비전을 갖고 우리가 이런 숲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가, 도시가 네네. 경쟁력이 있고 사람이 살만해지고 또 명품 도시가 되려면 명품 도시숲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장기적인 비전을 좀 세우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선진국 사례를 좀 참고를 한다면 우리나라 도시숲 사업에서 이렇게 좀 부족하거나 개선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떨까요? 이제 사실은 조성의 시대에서 지금은 관리의 시대, 활용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훼손을 하거나 시민들이 뭔가 숲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막 없어지는 숲들이 많았거든요. 기존의 도시에 있는 숲들은 개발 유보지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새로 이제 뭐 아파트를 짓거나 택지 개발을 할 때 여유 땅으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아파트는 새로 짓지만 한번 없어진 숲들은 다시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조성뿐만이 아니라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그냥 유지관리라고 하는 좀 저급한 관리에서 품격 높은 질적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케팅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하고 또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회적 경제 주체와 연결해서 뭔가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또는 어린이들이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부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행정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힘을 좀 합쳐야 된다. 또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도시 숲을 이렇게 공유하는 민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선진국에서 또 아무래도 이 도시 숲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좀 선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뭐 함께 가꾸고 조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여해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센트럴파크는 민간이 운영을 합니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네, 민간이라고 하는 단체, 즉 센트럴파크 컨서번시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센트럴파크 보존단, 뭐 지킴이 뭐 네네네. 이런 이제 단체들이 1980년도부터 운영을 하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도 내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들이 또 돈을 내서 센트럴파크의 운영비의 85%를 시민들이 내요. 그 정도인가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런 모델이 우리나라에 정착되려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네. 영국에서는 그린 프라그 어워드라고 제가 발음은 안 좋은데 이 영국의 어떻게 보면 녹색 깃발을 공원에 꽂아줘요. 그러니까 그 꽂아주는 공원은 어떤 데냐면 좀 훌륭한 공원인 거죠. 훌륭한 평가를 도시속. 좀 해서. 그렇죠. 평가를 해서 좀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고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고 네네. 장기 전략을 갖고 있고 또 여러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네네. 깃발을 꽂아줘요. 근데 그 제도가 지금 9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영국에서만 하다가 그게 이제 유럽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또는 여러 남미 국가에도 퍼져서 지금은 전 세계 한 16개국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제 그 그린 프라그 어워드의 평가 지표를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좀 더 나아지는 좀 더 혁신적인 그런 도시숲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리 잘 만든 도시 숲이라고 해도 관리가 안 되면 제대로 누리기가 좀 힘들겠죠. 도시숲 정책이 조성에서 관리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런 변화에 또 맞춰서 산림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매우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아까 고수님이 말씀대로 도시림 조성에서 이제는 활용 시대에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도 이런 패러다임에 발맞춰 매년 도시숲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을 봤을 때 경북북부 지역의 고양시 대지산 도시숲에 등 한 2개소에 대하여 벌써 7월 말에 정비를 완료하였고요. 네. 조성된 경북북부 지역에 있는 13개 도시숲에 대해서도 도시숲의 기능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시녹지관리원, 숲생태관리원 등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 도시숲의 하자 점검, 또 시설에 대한 그 노후 파손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도시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네, 저는 이제 그 도시숲이 도시에서는 꼭 필요한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프라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그린 인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그린 인프라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그린 인프라가 뭔가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서비스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 또는 뭐 청년들의 실업 문제 또 우리의 건강 문제 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린 인프라인 도시숲이 그런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즉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이자 또 굉장히 중요한 광장이다 터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도시숲에서 뱃살이 줄은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고 네. 네? 그리고 뭐 갱년기 여성이나 또는 일탈한 청소년들이 뭔가 도시숲의 활동을 통해서 뭐 노작 활동도 할 수 있고 정원 가꾸기 활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참여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마음도 좀 뭐 개선이 되고 마음의 병도 그리고 또 몸도 좀 건강해지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 도시숲이 뭔가 우리의 아픔,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도시숲을 그린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엔진이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공무원 중심, 행정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거버넌스, 함께하는 민간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네, 가장 알겠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예, 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최근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심신이 지쳐 있는 상황인데 우리 산림청에서는 이제 도시숲 확충을 좀 더 확충해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도시숲을 즐길 수 있도록 어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은 도시숲을 언제든지 마음껏 이용해 주시고 많은 산림복지 혜택을 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집 앞에서 만나는 가로수와 무심코 걷던 공원, 또 도심 속의 살림까지 그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도시숲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환경, 기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일상 속 녹색 공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이 도시숲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슈 분석 쌍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